최근 공무원들의 퇴사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언급되고 있죠. MZ세대 조용히 그만두기 말입니다. 조용히 그만두기는 실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용히 이직할 회사를 찾거나 실제로 회사를 나가는 것까지 추가되기도 하죠. 최근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바라고 정부 조직에 들어온 공무원들에게서도 보이는데요.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그중 강력하게 거론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불합리한 상명하복과 충성만을 위한 상사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은 영화 위플래시와 스쿨 오브 락을 통해 정부 조직에 근무하는 MZ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어떤 리더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위플래시는 유명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대학 신입생 앤드류가 뉴욕의 명문 음악교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 프리처 교수를 만나 드럼을 배우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휘자이지만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플래처 교수는 최고의 연주를 위한 완벽한 스윙을 위해 폭언과 학대로 앤드류를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플래처의 지독한 교육 방식으로 인해 수치, 치욕, 모멸, 분노 등 극단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드럼은 물론 앤드류 본인에 대한 믿음까지 없어질 정도가 되죠. 물론 플래처의 비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지도 방식은 그 순간에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능력을 흡수하고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함께하려는 조직 구성원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직 구성원을 수동화시키는 이러한 인력 운영 방식은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알게 하기보다는 체벌과 강압적 분위기로 해당 구성원을 물고기 잡는 기계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통찰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여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할지도 모르죠. 특히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명감과 행동규범 등 의무 이상의 소명의식과 보다 적극적인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순 행정인으로서의 관점에 매몰하게 만들어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조직의 성과 창출 등에만 몰두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정부 조직 내에서는 여전히 상사로부터 내려오는 일방적 지시와 불통, 기관 및 상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 요구되고 있어 MZ세대 공무원들이 조용히 그만두기를 쉽게 선택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퇴사 상황이 특정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차원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리더의 경우 능력은 출중하지만 몰인격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되는 리더는 어떨까요?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개별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업무 배분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죠. 바로 영화 스쿨 오브 락에 나오는 듀이 핀입니다. 사실 밴드의 기타리스트인 듀이 핀은 뚱뚱한 체구와 외모로 집에서 구박받고 밴드에서도 쫓겨났으며 명문사립학교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 대신 교사로 사칭하기도 하는 등 별 볼 일 없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라는 틀 속에 갇혀서 회색빛을 띠고 있는 아이들을 일깨워주고 생기를 불어넣고자 자신이 사랑하는 락 음악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락 음악을 통해 타인이 정해주는 규칙과 규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기쁨과 주체적인 삶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전자기타를 연주하기를 원하는 아이에게는 기타를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보컬을 맡도록 하는 등 반 아이들 모두에게 그들이 각자 원하는 역할을 배정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개인만을 우선시했던 문화에서 유대감과 협력으로 운영되는 조직 문화로 변화하게 합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라 부풀린 감은 있지만 현실에 있는 정부 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Z세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명감 있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이 계속하여 그들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더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죠.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차원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동력을 이내에 꺼져버리고 과거의 관행들을 답습함으로써 MZ세대 공무원들의 조용히 그만두기는 점점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신재윤 교수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에서 커져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비관 속에서 MZ세대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력 대비 보상을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등 MZ세대의 공정은 철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매우 실용적인 차원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MZ세대는 교환이라는 틀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보상이란 본인이 제공한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이며, 그들은 이 교환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침묵하거나 결국 이직을 하게 되겠죠. 정부 조직 영역은 어떨까요? 진고로우는 공무원이었습니다만이라는 책에서 정부 조직이 젊은 공무원 세대에게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걸맞는 사명감 등 내재적 동기와 적절한 보상, 외재적 동기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성과 측정과 평가제도의 타당성과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이버 매트리스를 들 수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공식 속에 투입해 다양한 조정 과정을 거친 후 관련 선수의 특정 역량을 숫자로 나타내는 평가 방식입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 정형화된 데이터 산출이 쉽진 않겠지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시사점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당신이 위플래시의 앤드류라면 스스로 플래처 교수를 찾아갈 것 같나요? 플래처의 조직 문화 변화와 동기부여 방식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스쿨 오브 락의 학생이었다면 듀이의 리더십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듀이가 아이들의 문화를 변화시킨 계기는 무엇일까요?